8월 4일에 영주 허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수입 조건은 2026년 4월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6개월까지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10월 1일이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금이랑 일본어 같은 거는 내년이에요.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수입하고 연금 두 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연수입 기준은 일본인 세대 평균이고 부양가족의 명수를 적용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양가족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명수를 대입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수입을 합산하는데요. 성인 자녀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수입은 합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체제 같이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합산이 안 됩니다. 본인 혼자 단독으로 비자가 있는 사람만 합산이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부부끼리 각자 본인의 취업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해당이 안 되는 비자의 종류도 있습니다.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 1호, 기업 내 정근, 그리고 특정 활동 중에 재료기간 10년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는 합산에 해당이 안 되는 비자예요. 두 번째, 심사 기준 금액에는 부양가족을 포함시킵니다. 세대 연수입을 정할 때는 가족체제 배우자하고 한국에 계신 부양가족 부모님도 명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연수입 합산할 때는 포함이 안 되고 부양가족 명수 셀 때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부양가족의 명수가 많을수록 세대 연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독신부터 가족 단위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독신은 독신 세대 연수입으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450만엔 정도에서 많게는 550만엔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임금 인상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평균 연수입이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인상률은 7.3%예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들어있으면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세대 연수입 기준이 2명이나 3명분의 기준이 되는데 플러스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부양가족 배우자가 가족체제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2명 세대의 연수입이 기준이 되겠죠. 일본인 부부는 맞벌이가 70% 이상이라서 신청자 단독 연수입으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0% 정도의 전업주부가 평균을 낮춰주기는 하겠는데요. 세대 연수입은 700에서 8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배우자 이외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3명 이상의 세대로 기준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세대 명수가 5명이 넘으면 세대 연수입에다가 생활비를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가산을 합니다. 추가되는 생활비의 명확한 기준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명당 30에서 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맞벌이가 힘드니까 생각보다 연수입이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양가족 부모님의 경우는 미지수인데요. 일본인 부모님들은 연금만 받는 분도 계시고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본인 부모님의 연수입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 고령자 세대 평균 연수입이 450만원 정도인데요. 이걸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독신이어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450만원을 세대 연수입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체제 배우자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까지 해서 금액을 덧셈으로 하면 신청자 단독 연수입으로 1100만원 이상이 심사 기준이 되고, 그리고 독신인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세대 연수입이 9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이 5명 이상일 때 생활비를 가산한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최대 금액으로 적용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수입 기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연금 기준입니다. 독신은 월 17만원 정도, 부부는 합산으로 월 25에서 3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자산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나이와 연수입을 고려해서 이제까지의 연금 실적에다가 남은 기간을 계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후생연금 30년 가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6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살에 영주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앞으로 10년밖에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이나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죠. 30살에 신청을 하면 60살까지 30년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 경우 금융자산의 기준 금액을 작게 해줍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을 고려한다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연금은 가족체제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합산인데요.
일본인 맞벌이 부부 중에는 둘 다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명분의 후생연금이 모자랄 수 있는데요. 가족체제 배우자의 금융자산도 합산이기 때문에 이데코나 니사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에 카테고리나 표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